어제 최고위원회에서 혼자서 길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제하고 맞닿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 2분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출렁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입니다. 쉬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개인의 호, 불호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80%가 넘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당심과 민심이 여의도에서 반영되었는가 아니었는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잘하리라 믿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덕허 유세단으로 광주 송정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할 때 한 40대 당원이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했던 말이 지금도 의원님 저 같은 당원은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컷오프 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연대감,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말로 사과한다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스템 전환을 연구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결정한 일을 왜 자꾸 당원들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그래? 라고 불만인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이는 시대의 변화에 둔감한 문화 지체 현상입니다. 지금은 일방적 하향식 정보 전달 체계의 군부 독재 시절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는 정보의 평준화 시대입니다. 원내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 정당으로 당원이 진정 당의 주인인 정당으로 실제 환골탈퇴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처방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숨기면 더 큰 병이 됩니다. 이제 다 드러내놓고 전당원 토론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국회의장 선출 관련해서 폭풍이 꽤가 아니죠. 역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론조사 끝에서 갑자기 지난 주말에 9% 급락했어요. 이런 적은 저희 여론조사상으로도 처음 봤어요. 민주당이 지난 1년 반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많은 매체나 또 많은 패널들이 지금 잘못 하고 있는 워딩이 일부 강성 지지층의 극렬 행동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지율이 빠지지 않죠, 이렇게. 당연하죠. 그 추미애 당선자를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70% 이상이거든요. 80%. 그러면 강성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80%가 강성이라면 강성이 맞는 거죠. 이 부분을 해설함에 있어서 전제 조건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일부 강성 지지자의 팬덤 뭐 이런 비판적 논의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고요. 그래서 해설할 자격이 없는 거죠.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거고, 근데 거기서 오는 실망감 때문에 지지율이 빠진 거지 않습니까? 배신감이죠. 단순 실망감이면 이렇게 빠지지 않고요. 실망, 분노 그것이 이제 배신감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총선 때 그 경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원들이 참여해서 효능감을 느끼고 그 힘으로 총선 승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는 추미애 당선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는 의사표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와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나를 대의한다고 했던 당선자들이 왜 지금은 정반대로 행동했느냐, 니네들 배신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장면이 떠올랐어요. 옛날 월드컵 경기 때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바로 몇 분 후에 백태클로 퇴장당한 그 환호와 그 반대의 감정 이 순간에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때 엄청난 효능감을 느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더 큰 거죠, 이게. 배신감이 큰 겁니다. 배신감. 낙차 폭이 너무 큰 거죠. 그리고 탈당한다는 그 숫자도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때보다 더 커요. 2배가 넘었습니다. 네, 2배가 넘고 3배가 될 것도 같은데 이거를 또 한편 잘못 해석하는 중에 하나, 첫 번째 해석이 강성 팬덤이 말하는 이건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원식 의장도 잘할 거야 라는 말로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잘하겠죠. 이런 거죠. 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80% 이상이 지지했다고 보고 그리고 탈당한 사람이 지금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15,000명이 탈당했기 때문에 소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80% 중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전거가 간 길
그것만 놓고 나머지 흙을 다 파면 그 자전거가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지만 같이 분노하고 같은 배신감을 느끼는 그 넓은 의미의 80%를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의원들이 당내에 많습니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는 김민석 의원은 어제 나오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분기점이 생겼다, 변곡점이 생겼고 이걸 잘 대응하면 또 하나의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당원들이 왜 화가 났는지, 잘 모르는 왜 거죠.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큰 우원식 문제. 의원도 예. 잘할 거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거는 우리도 알아요. 알죠. 예. 근데 이제 그거하고 별개인데. 개인의 호불호가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원식도 잘할 거야, 추미애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은 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확실한 의사 표현이 그 있었는데 간절하게 원했던 것의 핵심은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반대 이게 있는데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맞닥뜨려서 네. 뭔가 통쾌하게 한방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걸 보고 싶기도 하고 네. 그게 지난 추미애 법무장관과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 경험했던 바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지지를 못 받았거든요. 네. 추미애 법무장관이 분란 일으킨다고 지지를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되돌아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옳았다 이거죠. 네. 그러니 이번에는 더 큰 권한을 가진 그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그때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으로 이번엔 제대로 막아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서 뭔가 통쾌하게 한방 날려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 기대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에 대한 호불호 문제보다는 어떤 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바람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렇게 욕을 하는데 왜 그거를 배신한 거야? 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총선 때는 우리 때문에 승리했다며. 우리 표를 가져가 놓고 왜 이제는 우리 뜻을 그리고 왜 존중해주지 않는 우리한테 거야?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놓고 네. 화장실 갔다 오더니 왜 달라진 거야? 우리 표 가져갔는데 왜 이제는 존중 안 하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당원들이 지지를 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은 넌 지지만 해. 뭘 요구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지에는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고유 권한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 간섭하려고 그래? 네. 왜 시어머니 노릇 하려고 그래? 국회의장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국회의장은 당선자만 뽑는 거야. 그러려면 네. 당원들한테 총선 때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혹은 손 내밀 때 지금은 손 내미는데 당선되고 나면은 내 뜻대로 할 것들이 있으니까 나 간섭하지 마 이 말을 진작부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시간 격차가 있어서 비교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나는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의장 투표가 있으면 추미애 안 찍고 다른 사람 찍을 거야라고 미리 공개했다면 네. 지지했겠냐? 경선에서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네, 모든 그렇습니다. 사건은 이제 위기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이제 어제 태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태제. 원내 총무에서 원내 대표로 승격시키면서 원내 중심 정당 이렇게 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죠. 총재에 대한 폐해가 컸기 때문에. 그때는 삼김 시대를 마무리하자. 그러면서 이제 원내정당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는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너무 세니까 검찰한테 나눠주자. 그래서 검찰 권력을 강화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분산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해야 되는 것처럼 총재의 권한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 밑에서 원내 총무가 그냥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개파 보스나 총재한테도 할 말 하자. 그래서 원내 정당으로 가자. 이렇게 그리고 만들어. 그래서 20년이 지나왔는데 그 전에 그 얘기를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삼김에게 충성하고 인사하면 국회의원이 바로 됐어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네. 그래서 동계라고 표현하는 그 상도동계, 동도동계. 상도동계, 동계라고 표현하는 그 개는 온갖 인물들이 섞여 있는데 그분들이 꼭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독점적주의를 분산하자는 게 민주주의의 한 또 정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내 중심 정당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국회의원끼리 알아서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이 되다 보니까 당원들의 당원 주권이 네. 이제 또 소유받기 시작한 거예요. 대중과 떨어져 버린 거죠.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어제 주장한
것은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는 예.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 7, 80년대 뭐 90년대까지의 대중정당이 아니라 네. 21세기형 대중정당을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은 SNS 등을 통해서 1인 미디어, 1인 매체가 발달해 있고 정보의 평준화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라고 정보를 더 많이 알고 그러지 않거든요. 오히려 집단지성의 힘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지식과 정보 양보다 훨씬 더 높고 많고 질이 좋거든요. 그 문제의식은 동의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예.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말로 위로하는 게 이제 필요가 없어요. 말로 이런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당원들의 권한을 그리고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이렇게 당원 당규를 보장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예, 그래서 당대표도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는 전당대회 룰에만 관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선거 공천 권한은 시도당 위원장에게 있어요. 그렇죠. 이번 전당대회 때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권리당원 50, 중앙대의원 50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의원들끼리 짬짬이로 예. 나눠먹기식으로 시도당 위원장을 선거 없이 뽑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권리당원의 비율을 더 높여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네. 그 넓혀가자. 넓혀서 권리당원들이 각 그 시도당 위원장도 선출할 수 있도록 어제 그 김민석 의원 나오셔가지고는 국회의원끼리만 뽑았던 원내대표나 국회의원끼리만 뽑았던 국회의장에도 일부 퍼센티지를 적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받아 앉자. 그래서 국회의원을 선출한 사람이 당원이잖아요. 네. 그럼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안 움직이죠. 그렇다 보면 당원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일정한 비율을 반영하자. 법률적으로는 규칙상으로는 의원들이 원내대표를 뽑는 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까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이제 그것도 한번 또 고쳐보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어요. 아 시작됐습니까? 네. 당내에서? 어제 비공개 초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저는 찬성한다 이렇게. 그게 지금 뭐 화내고 뭐 탈당하고 이거는 이제 감정 표현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이게 끝이면은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이재명 바꿔야죠. 지도부 들어선 이래 가장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혼자 떠들어서 안 되잖아요. 아니 이재명 대표와 저가 네. 인식이 똑같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 대표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 이거는. 대표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까 이 사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본인이 아마 당대표 된 이래로 본인도 문자를 많이 받았대요. 항의 문자를. 가장 심각한 이게 위기다. 거의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대표한테도 항의 문자를 지금까지는 거의 안 보냈거든요. 심지어는 이재명 수박이라는 글도 막 다루다녀요. 그러니까 이 분노한, 실망한, 배신감을 느낀 지지층이 명백하게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갈라치기도 있긴 있어요. 갈라치기 이재명 들어오는 수박은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갈라치기 들어오는 네. 핵심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아마 보수 매체 이런 데서 뭐 떠드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중 플레이 한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수박이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지점을 좀 파고드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기회라고 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기회고 저는 거꾸로 이걸 잘만 넘어가면은 당원이 더 많아지고 당원의 권한이 더 강화되고 이 지금 200만이 넘는 권리당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이즈는 정당이 이 정도 사이즈의 권리당원을 그러니까 가진다는 중국 거는 공산당이나 북한의 중국 조선노동당 이런 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은 한 9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인구 알고 비례로 있는데 우리가 세계 1등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당의 권리당원이 존재한 적이 없던 정당 문화사를 만들고 있는데 정당사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도 처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수백만의 지금 국민 당원인 거예요. 근데 마치 이거를 개딸, 팬덤, 소수 극렬 강성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것은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자기들이 해석할 능력도 없으면서 8, 90년대 시각으로 계속 해석하고 있는 어디서는 거예요. 뭐 저를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했다고 최고위원이 그렇게까지 심한 말 한다고 사설로 저를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깠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죽어가는 그 미디어예요, 그거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실제로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의총이나 당선자 회의나 이런 거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23일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게 됐는데 워크숍. 그래서 워크숍 강사로 이건 이제 뉴스공장 단독 특종이네요. 전우영 박사를 초청하기로 했어요. 교수님. 전우영 교수님을 예. 초청해서 당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